확률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은 1억짜리 기계를 사는 겁니다. 왜? 얘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익을 높여서, 왜? 장비 수리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본의 기계업자들, 중국만도 이렇게 합니다. 중국도 큰 기계업자들이 기계를 파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세탁 공장에 과연 정확한 회계 분석이 됐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세탁 공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내 공장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 내가 불법 노동자로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직원들 정말 합법적으로 급여를 다 책정했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세탁비를 명확하게 책정이 됐는지. 두 번째, 어차피 요게 세탁 공장을 내가 매출이 늘든 안든 내 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영업도 뛰는 것도 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분석을 머릿속에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산업 문제점 중에 이제 외부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호텔과도 제가 상담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급 호텔들이랑요. 여담으로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구나. 한양대학교 세탁을 하시는 사장님이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접대를 받고 왔다고, 지금 룸사롱 가가지고. 세탁공장 사장님이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서 와서 접대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병원 유일하게 말 안 듣는 새끼들이 니들 세탁공장 새끼들이야.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들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세탁공장을. 왜? 걔들이 합법적인 급여를 주고 하면은 일단 노조가 생기고, 이 정직원을 하게 되면 자기네 병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러서 구슬러서 그냥 세탁공장에다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특급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급 호텔에서 저랑 컨설팅 엄청 많이 합니다. 특급 호텔들도 이제 여담으로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아시죠? 파르나스 호텔이요. 걔네들이 조합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돈을 이렇게 갯돈을 모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얘들이 수익이 안 나는, 이 돈을 불려서 뭐를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끼케야 편의점, 호텔이나 역삼동에 있는 옛날 편의점 하든가 대출을 해준대요, 직원들한테. 근데 뭐 이자 수익도 안 난대요. 그렇다고 얘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세탁을 하자. 우리 호텔이 많으니까 이걸로 세탁하면 되지. 라고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빨래 공장을 하고 싶다고. 돈은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네들이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공장을 차리재요. 그래가지고 분석표도 쫙 가져오고 뭐 그냥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너 기계장사 아니냐. 그래서 나 기계장사 맞는데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스카이세븐의 오렌지 라운드리를 연결해 줬습니다. 자, 오렌지 라운드리라는 세탁 공장이 주민위원회에서 한 50억 투자해서 했는데 부도가 났다. 내가 너희들한테 기계를 한 70억 정도 팔 수 있는데, 팔면 좋겠는데 아마 팔고 나서 내가 너희들이랑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 문 닫은 공장을 보증금 4억만 내고 1년만 운영해봐라. 그리고 나서 할 수 있을 때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걔들이 6개월 만에 6억 적자를 봤습니다. 인수하자마자. 6억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스카이세븐과 어떤 서로 윈윈하는 조건으로 제가 이제 연결을 했던 건데, 아주 열받죠. 제가 커미션 1억 받기로 했습니다. 그거 중개해주고. 그걸 제가 2번 팔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한 1,600만 원이 났습니다. 제 밥값만 들어갔어요.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소개비를. 그래서 아까 제가 스카이세븐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농담이고요. 어쨌든 제가 소개비를 원래 주기로 했는데 안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푸시래도 어차피 호텔 자기네들은, 병원은 지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단국대학교 법인에서도 수백억을 예산을 갖고도 못했던 이유가 고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용 때문에 걔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너무 낮은 단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전자의 합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요구했을 때 지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주에도 호텔 사장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거 다 문 닫았습니다. 대기업이 하는 공장도 다 문 닫잖아요.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건 할 짓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 매상 200만 원짜리 모텔이 세탁비 6만 7천 원 주는데 그게 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우리가 영업할 때 이 문제를 내가 명확하게 호텔에 요구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해주니까 내가 니들이 가장 힘든 일, 호텔업의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청소잖아요. 청소 중에도 더 힘든 게 빨래고 그거를 우리가 이걸 해주는데 내가 너한테 정당하게 요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업을 하세요. 아까처럼 내가 매출이 부족하니까 얼마의 영업을 띄어서 매출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빚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호텔 영업 뛰실 때 제가 우리 최규준 사장님이랑 얼마 전에도 같이 미팅으로 모 호텔에서 갔는데 가서 그랬어요. 니네 얼마니? 난 비싼데? 우리는 얼마야? 비싸대. 그러니까 하지 마, 나랑. 여러분들이 빨래 해주면서 내가 월급 받고 해야 되는데 월급 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내가 합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는 있어. 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느낀 분위기는 그래도 우리랑 하재요. 예. 그렇게 해서 영업을 뛰시면 아마 세탁업 하셔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놈들이 아주 이거 보고서 이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그냥 이름 되게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비는요, 200만 원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이 그냥 집에서 빨래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지금 호텔들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몇 년도예요? 나와있나? 이게 2019년도 12월 달 정도 뉴스입니다. 야놀자가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한 2조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얘들이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계기 중에도 하나입니다. 얘들이 세탁을 막 맡겼는데 왜 니들이 대기업이 불법 세탁 공장에다가 빨래를 맡겼냐 해가지고 불법 노동자 쓰고 신고조차 제대로 안 한 불법 운영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열받는 게 뭐냐면 그리고서 지들은 단가를 이렇게 준답니다. 120원, 시트 350원, 나는 600원 달라고 그랬죠. 이렇게 준대요. 나쁜 놈들이에요, 야놀자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업자들이 힘든 거예요. 이 가격은 왜 나오냐면 원가를 몰라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세탁 공장의 원가를.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점에 대한 끝으로 장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계는, 첫째는 싸고 좋은 기계라는 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세탁기, 건조기, 로라, 시트폴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선택 이렇게 있는데, 사실 세탁기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좋은 세탁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탈수력만 좀 좋으면 됩니다. 일본 기계들은 비싼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통이 커서가 아니에요. RPM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회전력을. 일본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비싸진 거예요. 회전력을 높이려다 보니까. 왜? 수분을 많이 짜야 빨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입니다. 저희 한강산업이 쓰는 세탁기 베어링이요, 일제입니다. 걔들이 쓰는 베어링이나 우리가 쓰는 베어링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2천만 원짜리 기계라 시속 300km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시속 500km로 달리는 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게 세탁 공장들이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돌아만 가면 됩니다, 세탁기는. 근데 건조기는 안 그래요. 건조기는요, 당장 바꾸실 수 있으면 새 거로 바꾸세요. 저희 걸로 바꾸시면 더 좋고요. 저희 거는 잘 마릅니다. 에너지 효율을 좌지우지하는 게 건조기가 빨리 마르는 것도 있지만 빨리 말려놓으면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조기는
뭐 좀 활부도 괜찮으니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탁공장 사장님들이랑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이겁니다. 이거는 한 그저께도 싸운 것 같아요. 최규준 사장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어떤 세탁공장 사장님들이랑. 우리나라에 불판노라를 많이 선호들 하세요. 불판노라요. 근데 한국은 불판노라를 안 만듭니다. 일본도 지금은 풀 불판노라는 안 만들어요. 중국도 안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불판노라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호텔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세탁공장이 좋은 기계가 아닙니다. 저건 다림질이 잘 돼요. 뭐 속도도 빨라진다 어쩐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다림질이 잘 됩니다. 그럼 내가 좋냐고요? 지가 좋지. 기름을 많이 먹어요. 불판노라. 그래서 일본도 안 만드는 겁니다. 불판노라를. 세탁공장 이걸 해서 마진도 없는데 내가 굳이 최고의 퀄리티로 가주겠다. 아이, 그건 아름다운 얘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최규준 사장님한테도 뭐라 그랬냐면 벨트로라를 쓰시고 호텔을 설득하세요 그랬어요. 아, 그래도 품질이지. 아, 그러면 뭐 그냥 자기 돈 꼬라 박아서 세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벨트로라를 쓰시면서 호텔에다가 저희 지방에 한강산업이라는 세탁공장이 있는데 투로라 쓰시면서 10초에 한 장씩 뽑아내세요. 투로라 쓰면서 10초에 한 장씩. 그럼 좀 덜 말랐을 거 아니에요. 다림질이 덜 돼도. 그거는 지가 나쁜 거지 나는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이로라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세요. 건조기 바꾸고 당장 만약에 오래된 건조기를 쓰셨다 그러면 그거는 1년 반 정도, 1년 빠르면 1년 안에 그 기계값 뽑습니다. 건조기는 비싼 기계가 아니에요. 건조기는 무조건 새 걸로 하세요. 그리고 하실 때에 배기환.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은 손 닦고 물 말리지. 이거 바람으로 말리지 열로 말리는 거 아니거든요. 건조는 그 기술입니다. 바람의 기술. 그래서 배기환이 몇 마력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한강산업이 5마력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2.5마력입니다. 2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빨리 마르라 그런 거예요. 라지에타는 어차피 보일러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축구공만하게 딱 만들었다고 쳐요. 보일러에서 딱 출발할 때. 그러니까 탁구공을 부를 때서 축구공만하게 만들었으면 보일러에서 떠나는 순간에 얘는 끝난 겁니다. 에너지 비용은. 얘를 탁구공만하게 열을 빼먹는 기술이 에너지 돈이에요. 그거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노라는 불판 노라를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 겁니다. 시트폴더는 어차피 인건비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 하시고. 자, 이제 5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세탁 공장의 포지션이 보시면 이건 공장마다 좀 틀리겠지만 인건비랑 에너지 비용 포지션이 되게 크잖아요. 에너지 비용을 진짜 가스가 얘가 비싼지 싼지 아니면 얘랑 가스 계약이 내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정말 눈을 까디짓고 보셔야 되는데 세탁공장 사장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거예요. 에너지 비용이 싼지 비싼지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합리적 가격으로 책정이 잘 돼 있는지 여기 우리 황 부장님 계시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당연히 에너지 계약을 하면 얘들이 탱크랑 배관 설비 다 그냥 무상으로 해주죠. 이거를 뽑는데 1년 정도면 다 뽑습니다. 얘들이 가스비로. 그리고 나머지 4년 동안을 그 비용과 똑같은 비용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는 그 기계가 또 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불합리해요. 그리고 계약을 끊으려고 그러면 위약금을 한 3배 물어달라고 그럽니다. 노예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계약들도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계약으로 다 수정하세요. 세탁 단가도 많이 못 받는데요. 자, 세탁업은 일종의 장치 산업이지만 이제 투자 회수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재구매나 장비 관리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이게
전자의 시장이 무너져서 제가 2014년도에 그 변곡점을 시장에 무너지면서 중고 시장이 커지고 이제 어떤 이런 현상이 기계업자들 간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원가 계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원가 계산을.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하셨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항상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어떤, 문제 해결 및 미래 방향. 이거는 이제 제가 본 문제와 제가 본 해결책입니다. 제가 잠깐 커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우리 카페에 협회 만들자, 조합 만들자 이 얘기 많이 나오시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이 조합을 만들거나 협회를 만들자 그러면 이게 제가 2000년도 초에 그때도 그러니까 거의 몇 년에 한 번씩은 계속 이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합을 만들자 뭐 어쩌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제가 왜 기존의 생각으로 협회 구성은 부정적임이라고 썼냐면 우리가 현재 불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 회원들끼리요. 그분들이 협회를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제가 한 예로 이 사단법인 한국물수건중앙회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91년도에 요 물수건을 했으니까요. 요 협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최규준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네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불법 다 신고해 버렸어요.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다 신고해 버렸어요. 불법이 다 문 닫아야지.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물수건을 한 달에 한 번씩 협회가 물수건을 걷어서 검사를 대행합니다. 협회가요. 그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 세탁업이라고 안 그래요. 위생처리업이라고 업종이 따로 분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탁협회도 만들려면 제가 우리 세탁공장 사장님들끼리도 농담반 진담반 하는데 지금 모든 업체들 혹시라도 영업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되는 거는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탁 단가를 더 올리기가 좋습니다. 여기부처럼 불법 영업 이런 것들이요. 뭐 임금이나 휴일 보장. 우리는 휴일을 보장을 안 해주죠. 세탁 공장은. 쉰다 그러면은 배부르다 그러죠. 배불렀구나 이게 막 그래요. 그 지놈들은 연휴 때 해외여행을 갑니다. 모텔 사장들은. 그 세탁 공장 사장들은 연휴 때 가족까지 나와서 세탁을 하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러니까 이제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협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 그랬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불법 영업 근절 엉터리 컨설팅이라고 제가 요거를 해놨는데, 제가 요 자료를 사실은 한 3시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요거 한 거를요, 사실은 제가 하도 바빠가지고 어제 잠들기 전에 한 3시간 자료를 준비했어요. 요것도 제가 어제 찾은 자료입니다. 이제 제가 알 것 같은 분이에요. 제 핸드폰에도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이분이요. 나름 다 지웠어요. 싹 이렇게 눈치 못 채게.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루당 포대당 단가를 7,000에서 8,000원 받는데요. 자기는. 어이씨 이것도 말이 되나 내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700에서 730만 원이 남는데요. 야, 그러면서 지도 찔리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지도 찔리는 거죠, 양심에. 제가 현재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가능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바빠 죽겠대요. 요거 말고 다른 글에는 지금 너무 컨설팅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컨설팅을 해주고 있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한동안 하다 안 했어요. 겁나가지고.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죠. 야, 씨, 이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식을 따르려면 그때 막 출산하는 그 순간에 따릴 때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요. 얘도 내 고통을 똑같이 겪는다라는 게 아파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랬는데 제가 한동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창업 오면은 도망 다녔어요. 안 만나려고. 이 사람 이거 개고생할 건데. 저는 세탁공장 출신이잖아요. 기계장사가 출신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세탁공장이 열심히만 노력하면 무조건 돈 버는 사업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안 가르쳐 주고요. 농담이 아니라 저랑 30년 동안 있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매서 자살한 분, 약 먹고 죽은 사람,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팔 잘린 사람, 손가락 잘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세탁 일이요. 이거 간단한 일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사고 나는 그 자체가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고 대우를 못 받는 게 가슴 아파요. 그렇게 제가 수십 년 동안 떠들었는데 다들 저만 나쁜 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요. 저 자식 저 기계만 팔러 다니고 맨날 사기나 친다고요. 사기를 내가 누굴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코로나가 저한테는 이게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동안에는 못 느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저는 좀 없어지진 말고 좀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거래처 선별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라고 해놨는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에 등수를 매기십시오. 가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등수에 있는 사람들은 물량을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더 열심히 해줘가지고 가격을 올려주세요. 그래요. 논산에 얼마 전에 제가 세탁공장 사장님을 뵀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드님한테 물려주셨어요. 자기는 매출을 한 6천만 원 정도 하신대요. 4,500에서 6천만 원 사이. 뵌지 한 3달 전 얘기입니다. 얘가 얼마 남으세요? 그랬더니 좀 솔찬히 남어 그러시면서 한 1,800만 원 남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800만 원이 어떻게 남나? 한 달에. 그랬더니 자기는 하는 일이 딱 하나 있답니다. 아들이 세탁하고 배달하고 다 알아서 하는데 자기는 밤 8시부터 12시에서 1시 사이에 단팥빵을 사들고 모텔들을 돌아다니신대요. 그래가지고 가격 싼 집을 야, 나 5만 원만 올려줘 그런대요. 야, 나 10만 원만 올려줘. 그럼 그 올린 금액은 고스란히 다 자기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내내 1년 동안 그 일만 한대요. 그래서 거래처 관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너무 돼. 네, 제가 잠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미난 얘기를. 저한테 저의 버릇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제가 고수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요. 제가 고수를 찾아다니거든요. 제가 중국을 한참 다닐 때 저는 버릇이 있는 게 뭐냐면 어느 호텔을 가도 그 집 빨래를 다 빨아봐요. 제가. 습관적으로 여인숙 가도 빨고 호텔 가도 빨고 특급 호텔 5성급을 가도 다 빨아봐요. 그래서 빨아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얘는 세제를 어떻게 썼고 온도를 어떻게 줬고 알칼리냐 산성이냐 했는데 저 이웃시장을 갔는데 호텔도 그 큰 게 아니에요. 객실 뭐 한 100개짜리 호텔인데 빨래를 빨았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프론트에 갔어요. 프론트에 가서 내가 기계업자인데 이 호텔 이 세탁공장 사장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야. 계속 우리 중국 담당 직원이 전화를 했는데 계속 승질내고 끊는데 귀찮아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걔를 만날 길이 없어서 일단은 왔어요. 한국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베이징 파트너가 옛날 상해 부시장 아들이거든요. 그분한테 부탁을 했죠. 내가 이만저만해서 얘를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이놈 새끼가 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그 중국 중앙의 세탁 그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탁 협회를 전화해가지고 그 회장님한테 걔를 부른 거예요, 상해로. 그래가지고 그놈이 18 하면서 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지공장을 갔어요. 그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 이해를 못하겠다.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내가 얘기했죠. 네 세탁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너 세탁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걔 세탁 공장을 가서 배우고, 세제가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제는 어디서 쓰냐 그랬더니 저 청도, 그러니까 이유는 이 남쪽이에요. 남방이에요. 상해에서도 밑으로 몇 시간 가는 데고, 청도는 저 꼭대기입니다. 청도에서도 더 위에 도시인데 거기서 세제를 만든대요. 그래?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다시 비행기 타고 그 세제집을 넘어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했죠. 그만큼 제가 열정적으로 지금도 세탁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갑자기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세제, 기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계, 모든 기계 제가 설계 직접 했다고요. 세탁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좀 생각이 났네요. 자, 그리고 미래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 법률이 강화된 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법률이 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외국 기업들이 못 들어옵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베트남에 만약에 거기다 몇백억 투자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 그게 더 무섭죠. 차라리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외국 업체들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야, 니네 선진국 그래도 선진국 계열에 들어간 데 아니냐고. 맞다고. 근데 니네 왜 법이 없냐? 후진국처럼. 중국보다도 우리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이 일단은 강화된다면 제 생각에는 대형화로 바뀝니다. 대형화로 바뀌는데 얘들이 인건비에 대한 지출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형화로 바뀌면서 자동화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본이나 유럽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소형 공장들이 없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대형화로 바뀌면서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의 많이 외국에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프랜차이즈의 탄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하는 거죠. 이 렌탈 서비스와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게 묶여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합법이 이미 된다는 거예요. 제도권 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탁을 우리가 브랜드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렌탈 서비스와 프랜차이즈를 접목시킨 지금 시도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요. 지금 우리나라의 린넨 업체들 또는 호텔에 투자하는 업체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많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편적인 거는 대형화가 되고 소형 공장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렌탈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제 주 5일 근무, 주 6일 근무로 바뀌죠. 렌탈이 되면은. 이 렌탈, 이따가 RFID 뭐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 렌탈이라는 거는, 세탁이 가장 어려운 배송, 그 다음에 휴일 근무를 없애주는 게 렌탈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 미국 애들이, 제가 그때 미군 애들 미군 부대 세탁을 하는데 걔들은 주 5일 근무를 했거든요. 세탁을 금요일까지만 했어요. 그게 엄청난 수익을 저한테 가져줬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쉴 수 있다는 게. 걔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기계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빨래만 좀 더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주 5일 근무를 했어요. 이 렌탈이라는 거는 정말 해보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탁업이 요게 이제 어떻게 좀 약간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세탁업이 금융 및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했거든요. 자, 배달의 민족이나 야놀자나, 결국은 배달의 민족이 뭐 좀 폄하하자면 짜장면 배달하는 데다 몇 조 투자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야놀자 같은 경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수조 원의 금융이 들어오죠. 자, 우리가 카페에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거죠. 코인 세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코인